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제 기출문제 풀이 할 건데, 요 기출문제 풀이는 계산 문제만 할 겁니다. 그 말문제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해설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해설에 또 약간 그러니까 보이드로 조금 굵은 글씨로 키워드 해놨으니까요. 보면은 또 그쪽 키워드 위주로 또 보면, 금방 어떤 문구를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봐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떤 문구가 틀렸는지, 그런 거 체크를 금방금방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빠르게 우리 진행하기 위해서 계산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요게 계산문제 특강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말문제 특강 따로 진행하는 게 있어가지고 요 기출문제 특강으로는 계산문제 그런 풀이를 좀 진행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5개년 기출문제 풀인데 일단 2015년도 회계사 1차 기출문제 오늘 할 거고요. 순차적으로 2016년, 17년, 18년, 19년 그런 식으로 5개년치를 하도록 하죠. 오늘은 2015년도 거 문제 10번 일단 보세요. 10번. 자 10번 같은 경우에 이미 풀어보셨으니까 문제를 막 읽고 그러진 않을게요. 같이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그 다음에 풀이만 좀 해드리는 거니까. 요거 갑하고 을이 행할 세무조정 소득처분 얘기하는 건데,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흡수합병 케이스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A 법인 있고 B 법인 있고 일단 얘 둘이 특수관계 그 요건 다 충족한 걸로 문제가 나와 있고요. 요 첫째 줄에 나오죠. 그리고 A 법인의 주주가 얘가 갑이라는 거죠. 갑이라고 여기 4번 자료에 주어져 있죠. 그리고 B 법인의 주주가 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갑하고 을이 주주가 있는데 얘가 지분율이 32%예요. 32%. 을이 지분율이 24%. 그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 기타 나머지 주주들이 또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흡수합병을 했을 때, 갑하고 을, 세무조정 소득처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이번 자료에 A 법인의 한 주당 평가액, 발행주식 총수 이거 두 개 곱하면 얘가 얼마짜리 회사인지 알 수가 있어요. 18억짜리 회사고요. 해보시면 되고 이미 해보셨을 거예요. B 법인 같은 경우에 만원 곱하기 2만 주 하면 2억 원짜리. 이 두 개가 합쳐지는 그런 케이스예요. 두 개 합쳐져가지고 20억짜리 회사가 되는 그런 케이스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A는 B에게 B 주식 두 주당 A 주식 한 주를 교부했죠. 2대1의 합병이에요. 2대1의 합병. 그럼 대충 봐도 지금 보면은 B의 주식 두 주당 한 주니까 B 같은 경우에는 B의 주주들 두 주면은 만원짜리 두 주니까 2만원짜리 내주고, 대충 아직까지는 합병 후 주가는 우리가 계산해보지는 않았지만 합병 전에 A의 한 주는 45,000원짜리야. 그럼 만원짜리 두 개를 주고 45,000원짜리 받게 되면 누가 이득을 보죠? B의 주주들이 이득을 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로 그러면 우리 세무조정은 사실 나온 거랑 마찬가지야.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만 알면 되는 거죠. 얘가 지금 B의 주주인데 을이 이익을 보는 주주야. 내가 이익을 보고 있어요. 이쪽이 손해를 보죠. 이 이익이 이렇게 분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여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갑하고 요 을이 이쪽 자료에 특수관계인이라는 거죠. 특수관계인한테 분여된 거 요것만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요거 금액 산출만 하시면 되겠고, 세무조정 이미 나왔어요. 손해본 주주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가 돼가지고 얘는 부당행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해서 송금 불산입하고 소득처분 뭐죠? 얘는 다른 법인한테 간 거니까 기타 사이출 그렇게 될 거고, 을 같은 경우에는 이득을 받죠. 이득을 받는데 자본거래로 이익을 보게 되면 그땐 좀 적극적으로 과세를 하고자 입금 산입이 들어갑니다. 소득처분은요, 주식이 들어오는 컨셉이죠. 주식이 들어오니까 얘는 유보. 세무조정은 끝난 건데 이익주주, 손해주주만 판단을 하면 바로 세무조정은 끝난 거지만 이제 요 금액 얼마냐. 갑한테서 을한테 간 거. 그걸 구하는 거죠. 자,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합병 후 주가부터 구하셔야 돼요. 합병 후 주가. 합병 후 주가는 요거 20억짜리 회사가 됐죠. 20억짜리 회사가 됐는데 요 합병 후에 몇 주가 됐느냐. 그거는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A 법인의 주식은 4만 주 그대로 있는데 B 법인은 두 주를 내놓고 합병 회사의 주식 한 주를 받아갔으니까 2만 주를 내놓고 만 주를 받아간 컨셉이에요. 그럼 합병 후에는 요게
만주로 바뀐다는 거. 합병 후 주식부터 합병 후 주가 요거부터 파악을 하시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일단 18억짜리 회사하고 2억짜리 회사가 합쳐졌죠. 그리고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누면 되죠. 합병 후 주식수는 원래 A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4만 주. 거기다가 이제 B 법인 같은 경우에 만주로 바뀌었어요. 2만 주 내놓고 만주 받아갔으니까 이렇게 하면 금액이 4만 원 나올 거예요. 4만 원. 이게 합병 후 주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익을 현저하게 분유했는지 그 요건 따져보셔야 돼요. 원래 요건이 두 가지죠. 첫 번째 요건이 요 합병 법인하고 피합병 법인이 특수관계가 있을 것. 그 요건은 이미 1번 자료에 나와 있고 이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두 번째 요건이 현전 이익 분여 요건이에요. 요 합병 후 주가 기준으로 30% 이상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30% 이상 차이가 아니더라도 3억 원 이상의 이익 분여가 있는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현전 이익 분여 요건 충족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30% 기준 기본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요. 30% 기준 합병 후 주가로 판단하셔야 되고 이거는 자본거래에 참여한 주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본거래에 참여한 주주는 피합병 법인이거든요. 피합병 법인 주주들 같은 경우에 두 주 내놓고 한 주 받아갔으니까 자본거래에 참여했죠. 이거는 합병법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피합병법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둘 중에 자본거래에 참여한 주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퍼센티지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합병법인 주주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얘는 지금 만원짜리 합병 전에 만원짜리 두 주를 내놓고요. 4만원짜리 받아갔으니까 4만원 한 주, 그죠? 그리고 만원짜리 두 주. 그럼 차액이 2만원. 2만원은 4만원에 30% 이상이죠. 그죠? 4, 32, 12,000원이니까 12,000원 이상이라 가지고 현전 이익 분여 요건 충족. 요거 따져보셔야 되고 이게 혹시라도 30% 이상이 아니더라도 이 이익 분여액이 3억 원 이상이면 또 현전 이익 분여 요건 충족이에요. 전체 이익 분여액을 어찌됐든 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찌됐든 구해가지고 3억 이상인지 그런 것도 따져보셔야 되거든요. 아무튼 여기서 뭐 충족했으니까 바로 이익 분여액 포함 되겠고 이익 분여액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좀 빠르게 테크니컬하게 문제를 푸셔야 돼. 이익 분여액은 누구 기준으로 구하는 게 좋냐면 사실 합병법인 주주 기준으로 구하는 게 좀 더 좋아요. 2대1의 합병이기 때문에 얘는 주식수가 바뀌죠. 주식수가 바뀌어요. 2만 주 이렇게 지금 2만 주에서 만 주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요럴 때는 그냥 주식수가 안 바뀌는 주주 기준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훨씬 편해. 얘는 합병 전에는 4만 5천 원짜리 주식이었거든요. 4만 5천 원짜리 주식이 합병을 하고 났더니 갑자기 4만 원이 됐어. 그럼 한 주에 5천 원 손해 보는 거죠. 그래서 4만 5천 원짜리가 합병을 하고 났더니 4만 원으로 바뀌었네. 그렇게 가는 거고요. 5천 원 손해 봤죠. 그리고 A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는 처음에 4만 주였어요. 4만 주. 근데 이거는 A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고 나는 갑법인이에요. 갑법인은 몇 퍼센트 갖고 있다? 32% 갖고 있거든요. 4만 주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갑법인은 32%. 32%를 곱해. 그럼 갑법인의 손해 총액이 나왔죠. 근데 갑법인은요. 얘 손실 본 게 을한테도 가고 B법인의 기타 주주한테도 흘러갔다는 거죠. 어떤 비율로? 지분 비율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을법인한테 간 거, 특수관계인한테 간 것만 발라내는 거니까 을법인의 지분율을 또 곱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답은 1,536만 원 그렇게 나올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때 합병법인 기준으로 하세요. 이렇게 주식수가 안 바뀌는 법인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훨씬 편해. 현장 이익분여 요건은 무조건 피합병법인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익분여액은 뭐 합병법인 기준으로 하든 피합병법인 기준으로 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지만 주식수가 안 바뀌는 주주 기준으로 하면 계산이 좀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5천 원 손해봤는데 4만 5천 원짜리가 합병 후에 4만 원이 돼가지고 5천 원 손해봤는데 4만 주를 곱하면 A 법인 주주 전부의 손실이 나온 거야. A 법인 주주들 전부의 100%죠. 100%의 손실이 나온 거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갑한테서 을한테 간 거 그걸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갑법인의 지분율 여기까지 곱하면 갑법인의 전체 손실 총액이 나온 거죠. 근데 갑법인의 손실 총액은 을법인한테도 갔지만 B법인의 을법인 말고 다른 기타 주주들이 있어요. 걔들한테도 갔으니까 을법인한테 간 거
그거는 을법인 지분율을 곱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을법인 지분율. 이렇게. 갑한테서 을로 간 거. 요걸 구해주셔야 돼요. 갑한테서 을로 간 거. 그러니까 이렇게 틀을 좀 잡아가지고 계산하시고 막판에 지분율 2개 곱해주시면 돼요. 막판에 지분율, 갑법인 지분율, 을법인 지분율. 이렇게 하시면 금방 나오니까요. 이거 빨리 계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간이 모자랄 수가 있으니까. 2개 지분율을 그냥 딱딱 곱하면 이 근역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10번이에요. 10번. 여기서는 사실은 바로 이익주주, 손실주주를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파악하고 나서는 갑법인은 일단 나가는 컨셉이죠. 손실주주는 기타 사유출. 그리고 을법인은 주식이 들어오는 컨셉이라서 유보. 그러면 찍더라도 어떤 보기를 찍어야 되냐면 3번 아니면 4번이죠. 그죠? 3번, 4번. 3번 아니면 4번을 찍어야 되는데 금액 산출을 하기에 시간이 모자라다라고 하면 그냥 3, 4번 중에 하나 찍고 가면 훨씬 정답률이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답까지 정확하게 산출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의제배당 금액 그거 묻고 있죠. 의제배당 금액 요거 첫 번째 자료에 지금 내가 2만 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만 주. 그럼 발행주식 총수가 10만 주면 나의 지분율 역산할 수가 있죠. 나의 지분율이 20%구나. 그거 바로 역산을 해서 20% 갖고 있네. 그리고 자기 주식이 또 갖고 있잖아. 2만 주, 10만 주분의 2만 주 20%. 지분율을 좀 파악을 해 놓으셔야 돼요. 역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 잉여금 자본 전입으로 무상주, 내가 수령한 무상주 주식수가 나오면요. 주식수 방식이 더 편해요. 주식수 방식 그걸로 하시면 돼요. 지분율 방식도 있고 뭐 주식수 방식도 있는데 이렇게 수령한 주식수가 나오면 주식수 방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해요. 그 다음에 재원이 나와 있죠. 재원부터 분석하셔야겠죠. 재원부터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재원하고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재원 분석을 해보면 주발초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죠. 입금 불산입 항목. 자기주식 소각이익 이거는 지금 소각일에 지금 2019년 3월 5일 여기서는 뭐 소각 당시 시가 뭐 이런 게 안 나오니까 시가 취득가 안 나오면 그때는 소각일로부터 2년 내에 자본 전입했는가 그거만 따져보세요. 그래서 소각일 작년도네요. 그럼 바로 2년 내 지금 2020년도 그래서 바로 2년 내니까 얘는 의제배당 재원 그렇게 체크.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입금 항목이니까 의제배당 체크. 이익여금 입금 항목이죠. 의제배당 체크.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전체 재원은 3억이었어요. 3억. 그러면 원래는 몇 주를 주는 거냐? 이게 액면가가 여기 5,000원 나와 있거든요. 5,000원. 그러면 액면가로 나누면 3억 나누기 5,000원. 그러면 한 주에 5,000원씩 담아가지고 6만 주를 발행해서 주는 거야. 이거는 주주 전체한테 6만 주를 주는 거죠. 근데 나의 지분율은 우리가 역산했죠. 20%예요. 20%면 내가 원래 받아갈 수 있는 주식수는 20% 해가지고 몇 주? 12,000주. 근데 몇 주 받았죠? 15,000주. 그럼 1차분, 2차분이 바로 나온 거예요. 지금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한테 무상주를 준 거니까 일단은 1차분, 2차분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1차분, 2차분이 바로 나오잖아. 내가 몇 주를 받았는지가 나오면 1차적으로 내가 원래 받았어야 되는 게 6만 주에 20% 해서 12,000주 받았어야 되는 것인데 15,000주를 받았으면 2차적으로 3,000주를 더 받았네. 그렇게 자기 주식한테 갈게 나한테 온 거예요. 여기서는 이걸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자 1차분이 있고 2차분이 있어요. 의제배당 재원인 거, 재원이 아닌 거 그렇게 나누셨고 재원인 거, 재원이 아닌 거 이렇게 했을 때 일단 1차분은 의제배당 재원인 것만 의제배당에 해당하죠. 입금 항목 이런 것만 의제배당에 해당하고 2차분은 의제배당 재원인 것도 당연히 의제배당이고 의제배당 재원이 아닌 것도 남의 걸 받아오는 컨셉이니까 의제배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개념상으로 이렇게 푸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이 박스를 구하는 거니까 이 박스는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차 때는 이렇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죠. 파란색 부분 이렇게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해가지고 합쳐도 금액은 똑같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요
모양은 똑같으니까 빨간색 부분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이렇게 구해볼게요. 일단 1차분, 2차분. 1차분, 2차분을 구하는데 우리가 이건 파악하시면 돼요. 주식수 방식에서 1차분은 몇 주? 12,000주. 2차분은 몇 주? 3,000주예요. 더 받은 거. 자기 주식한테 갈 건데 나한테 더 온 거. 그리고 주식수 방식에서는 퍼센티지로 하는 거죠. 퍼센티지는 지금 3억 중에서 의제배당 재원인 거 요거 세 가지. 재원인 게 얼마냐면 2억 7천이에요. 2억 7천. 차지하는 비율이 90%죠. 2억 7천 나누기 3억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의제배당 재원이 아닌 거 3천 나누기 3억 하면 10%죠. 요거 구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 세로 곱하시면 돼. 가로 세로. 자, 1차분 같은 경우에는 가로 곱하기 세로 파란색 부분 12,000주 곱하기 90% 아시겠죠? 그리고 금액 입혀야 되죠. 주식수 방식은 액면가 5,000원. 그 금액 입히시면 돼요. 12,000주 곱하기 90% 의제배당 재원인 거. 그 다음에 5,000원. 이렇게 하시면 되고 2차분 노란색 같은 경우에 가로 세로 곱하시면 돼요. 3,000주죠. 그리고 재원 몇 프로? 100%예요. 100%. 그래서 3,000주 곱하기 100%가 되는 것이고 5,000원. 한 주당. 이렇게 해서 합치시면 돼요.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 5,400이 나오고 여기 1,500이 나와가지고 합치면 6,900. 요게 답이에요. 그 의제배당 금액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만 구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수익배당 입금불산이까지 고려해야 되는 문제에서는 수익배당 입금불산이까지 또 해주셔야 되긴 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 그냥 의제배당 금액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딱 구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세로 곱한다는 거 그거를 좀 갖고 가셔야 되겠고 요거는 여기서는 어차피 15,000주를 수령했다라고 나왔으니까 그걸로 바로 구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 다이렉트로 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3,000주. 여기서는 뭐 주식수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원래는 그냥 15,000주에서 12,000주 우리가 받을 거 그걸 빼가지고 3,000주 그렇게 구하시긴 해야 돼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요 방식을 좀 아시면 편하니까 3,000주는 이런 컨셉이죠. 개념 이해를 위해서는 얘는 원래는 6만 주가 발행되고 있어. 6만 주. 6만 주가 발행되고 있는데 주주들한테 자기 주식한테 갈 거는 자기 주식 지분율 20%가 있었거든요. 20%가 자기 주식한테 갈 거야. 근데 자기 주식한테는 배정을 못하니까 다른 주주들이 몇 프로 갖고 있죠? 자기 주식을 제외하고 80% 갖고 있는 거야. 자기 주식 빼고 나머지 애들 80%. 그중에 내가 몇 프로 갖고 있죠? 20%. 이렇게 하면 3,000주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요거는 자기 주식 지분율이에요. 자기 주식 지분율. 자기 주식한테 갈 부분이 다른 애들, 자기 주식을 제외한 다른 애들이 80% 갖고 있거든요. 그중에 나한테 오는 거니까 요거는 나의 지분율이에요. 요것도 외워주시면 좋고요. 요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뭐 어차피 이렇게 구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구하면 괜히 시간 걸리고 힘들잖아요. 그냥 15,000주 수령했네. 내가 받아야 될 건 12,000주였는데 그럼 3,000주 더 받았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건 참고 목적으로 이렇게 구하면 3,000주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12번 풀어봤고 이제 12번. 자, 12번은 이게 결성은 소극공제 문제네요. 1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요거는 중소기업이고 이번 기에 범위 산출세액을 계산하라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결성금 소극공제 문제라는 게 여기 나오죠. 19기 작년도에 결성금이 있는데 요거를 범위세 신고 시 19기 결성금 요거를 소극공제를 최대한 적용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최대한 한도만큼 최대한 적용받은 거예요. 그럼 여기 소극공제 18기로 보내고 그 다음에 남은 거 2월 공제가 되겠죠. 우리는 지금 20기 산출세액을 구하는 거니까 20기에 2월 결성금이 얼마인지 그걸 산출하고 소극공제 빼고 나머지 2월 된 거 그 다음에 2비소 빼가지고 과표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 세율 때려가지고 산출세액을 구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20기 걸 구하는 거예요. 19기 거 일단 소극공제가 얼마가 됐는지 알아야지만 작년 19기에서 2월 결성금이 얼마인지 알고 그러면 단기에 과표를 구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죠. 19기에 일단 결성금 2억이 발생했고요. 소극공제 얼마인지 2월 공제 얼마인지 그거 파악해야 되는 문제예요.
요거는 이 틀을 가지고 풀면은 문제를 좀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18기께 나오죠. 전전기 거. 전전기 과표가 3억 5천이고 공제 감면세액은 1,600이다. 그러면 전전기 과표 이게 3억 5천. 이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이렇게 신고를 했고 과표. 요 과표에 세율 때리면 전전기의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2억까지는 10%, 2억 초과는 20%. 그걸 적용하시면 5천만 원 나오네요. 여기서 세액 공제 감면이 1,600이라고 했으니까 요걸 빼면요. 그러면 세액 공제 후에 금액이 3,400. 요게 사실 한도가 되죠. 요거 한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득공제 결손금 요게 X라고 하면 X를 빼가지고 결과적으로 과표가 바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과표가 바뀌어가지고 과표가 줄고 준 것만큼 세금이 줄 거고 그 세금 준 거를 돌려주는 게 소득공제 컨셉이죠. 그런 개념인데 한도가 얼마냐면 낸 것까지. 낸 거라고 하면 세액공제 받은 것까지예요. 가산세는 고려하지 않아요. 가산세 한도 구할 때. 가산세를 더하거나 하시면 안 돼. 가산세는 환급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도는 세액공제까지만 딱 넣은 거. 요게 한도가 되고요. 요걸 중간에 연결하셔야 돼요. 이게 환급의 한도예요. 낸 게 3,400까지니까 3,400까지만 환급을 해주겠다. 뭐 그런 컨셉이죠. 과표가 줄고 세부담 주는 거 그걸 환급해주겠다. 그런 개념인 것이고 이렇게 3개 박스를 만들고 자 우리가 중간 거 X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소득공제 받은 거. 근데 항상 이거부터 구하라고 했죠. 제가. 세 번째 거. 요거를 이제 환급받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세금이 줄었다는 거죠. 3,400만큼 줄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1,600으로 바뀐 거예요. 소득 공제를 통해서 과표를 줄이고 세금 부담이 결과적으로 3,400이 줄어가지고 1,600이 되었다는 거죠. 소득 공제를 받으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1,600이 이제 세부담이 최종 세부담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쪽 부분이 얼마일까? 세율 적용하면 이게 1,600이면 2천만 원 이하잖아. 2억까지 10%인데 2억에 10%하면 2천만 원이에요. 근데 2천만 원 이하면 이 세율을 바로 알 수가 있죠. 10% 세율이었구나. 10%니까 이걸 구할 수가 있어. 이거 1억 6천이구나. 그죠? 2천만 원 이하면 1억 6천. 그럼 중간권 얼마야? 중간 끼워넣기. 3억 5천에서 1억 6천 빼면 되죠. 그럼 요게 나오죠. 요게 세 번째로 나옵니다. 요 순서로 푸시면 돼. 그러면 X가 얼마가 나오냐면 1억 9천. 그렇게 나오네요. 얘가 1억 9천. 1억 9천이 소득 공제가 됐으니까 2월 공제가 1,000만 원. 요거는 순서를 좀 외워 놓으셔야 돼. 순서를. 제일 먼저 요거. 제일 끝에 거. 이거부터 파악하시는 거예요. 3,400 바로 연결해가지고 이게 한도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요거 환급 받는다고 하면 세부담이 이만큼 줄어가지고 요게 세부담이 됐다는 거죠. 작년도에 소득 공제를 통해서. 그럼 이게 1,600이면 결과적으로 1,600에 대한 것이 요 과표에다 세율 때린 게 1,600이니까 이 과표는 1억 6천이었다는 거죠. 이게 2천만 원 이하인지 초과인지를 파악하셔야 돼. 2천만 원 이하면 10%니까 바로 1억 6천이 좀 빠르게 나와요. 빠르게 나오면 요 소득공제로 과표가 줄어든 부분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죠. 3억 5천에서 1억 6천 빼면 돼. 그러면 1억 9천. 그런 식으로 조금 빠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2억을 초과한다. 2천만 원 초과한다라고 하면요. 이게 2천만 원 초과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쪽 중간 세율이 몇 프로라는 뜻이에요. 이게 2억을 초과한다라고 하면 이 과표 줄인 구간이 20% 구간. 높은 세율 구간부터 과표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중간계 20%네? 그럼 바로 20% 나누면 X가 나오거든요. 2천만 원 초과하면 20%를 바로 나눠. 아시겠죠? 2천만 원 이하면 요게 10%라는 거니까 요거부터 구하고 중간 거 역산. 이거를 무조건 이게 1,600이니까 2천만 원까지 400이 남았네.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그 힘들어요. 3,400을 막 2천만 원까지는 400이 남았네. 400은 세율이 10% 구간이고 나머지 3천은 세율이 20% 구간이고 뭐 이렇게 해도 1억 9천이 나오긴 해. 근데 이렇게 하면 괜히 어렵잖아. 이렇게 하면 요게 4천이고 여기 1억 5천이네. 그렇게 해가지고 1억 9천이 나오긴 해.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는 쉬운 방법으로 얘가 2천 초과인지 2천 이하인지를 파악하는 거야. 2천 이하면 요게 10% 구간이니까 이렇게 바로 10% 나눠가지고 이렇게 세 번째 거 끼워 넣기. 그렇게 하고 2천만 원 초과하면 당연히 과표 줄인 부분 20%를 줄였을 거니까 요거를 20%로 나눠가지고 X를 다이렉트로 구하고 그 두 가지 케이스를 외워놓는 게 좋아요. 중간 거 구하고자 한다. 그렇게. 그럼 이후된 게 1,000만 원이니까 이제 과표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시기에
각 사업년 소득이 2억 8천이라고 1번 자료에 나왔죠. 1번 자료에 2억 8천이니까 여기서 2월 결손금 1,000만 원 빼고요. 또 1번 자료에 비과세 소득이 있어요. 이런 거 있는 거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이비소를 빼는 거니까. 비과세 소득 있으면 그것도 빼주셔야 돼. 소득공제는 없네. 그럼 이렇게 하면 과표가 나오는 거예요. 과표가 2억 5천. 거기에 세율은 2억까지는 10%, 2억 초과는 20%. 어차피 세율표가 주어졌지만 외우셔야 돼요. 2억까지 10%, 2억 초과 20%. 그렇게 하시면 세액이 3천만 원. 여기서 요거 구하라는 문제였죠? 산출세액을 계산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요거 틀을 좀 알고 계셔야 돼. 틀을 알고 계셔야지만 문제를 빠르게 푸실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또 시간 주구장창 잡아먹기 때문에 문제를 빠르게 못 풀고요. 그러면 시간이 모자랄 수가 있어요. 요 틀을 꼭 갖고 가셔야 되겠다. 자, 여기 12번 문제고, 그 다음에 13번. 자, 13번 접대비 관련이죠? 접대비 관련해서 송금 불산입될 금액은 얼마인가? 이것도 접대비는 사실은 조심하셔야 될 게, 요 문제는 그렇지는 않은데, 이 송금 불산입되는 금액을 물어봤다고 하면 한도 초과액 말고도 송금 불산입되는 금액이 있으면 그거까지 가산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따로 한도 초과액 말고 별도로 송금 불산입되는 금액이 없어가지고 그냥 한도 초과액이 답이긴 해요. 이 문제는. 근데 항상 주의는 해주셔야 돼. 접대비는 한도 초과액을 물어봤는지, 기타 사회 이출로 소득 처분되는 금액을 물어봤는지, 송금 불산입되는 전체 금액을 물어봤는지 그거를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문제 보기를 찍어주셔야 돼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일단은 BTD 하는 건데 먼저 3번 자료부터 보자. 접대비가 5천만 원, IS 상의 접대비는 5천만 원인데 여기에 법정 문화공연 입장권이 있어요. 그럼 문화 접대비 추가 한도를 꼭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 문화 접대비가 있다라는 거 고려 잘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거래처에 제공한 제품이 900만 원 있어요. 그 표시에 시가는 1200이래요. 부가가치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데요. 1200. 그러면 우리 현물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맥스로 평가하잖아요. 맥스. 시가하고 장부가. 둘 중에 큰 거. 그럼 1200이 돼야 되는데 지금 5천만 원 안에 요 금액 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300을 더 포함시켜 줘야 되는 거죠. 1200이 돼야 되는 거니까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자고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300만 고려하시면 돼. 그럼 300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건 직접적인 세무 조정이 없어요. 현물 접대비 관련해서는. 요거는 뭐 접대비 더 있고 처분이익 더 있고 이런 컨셉이라 가지고 따로 직접적인 세무 조정은 없이 가산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B 금액이 5,300이 되고 T 금액 한도를 구할 때 요 문제는 주의하셔야 될 게 문화 접대비가 있으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1은 중소기업이라고 문제 자료에 나와 있죠? 그럼 3,600 기초 한도가 되겠고 사업연도 체크하셔야 돼요. 12개월짜리예요. 두 번째 수익금액 한도. 수익금액은 이거를 이제 구해 주셔야 됩니다. 매출액이 9억 3천인데 다음에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요 할인이라든지 한입 차감해야겠죠?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차감. 요거 차감하시고 그 대금을 선수령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가액. 요 제품 인도 전에 대금을 미리 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뭐 인도 전에 선발급하면 뭐 공급 시기를 세금계산 발급하는 때 일정 요건 충족하면 돈 받고 이렇게 세금계산 끊으면 그때는 선발급 특례로서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공급 시기를 조정해버리죠. 인도 전에 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법인세법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매출액 기준은 기업회 기준상으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해요. 접대비 한도는. 접대비 한도는 사실은 기업회 기준상의 매출액 한도를 적용하니까 기업회 기준으로 따지셔야 돼. 부가가치세 기준을 적용하시면 절대 안 되고 기업회 기준상의 매출액이니까 기업회 기준상으로는 언제가 수익 인식 시점이냐? 당연히 인도 기준 적용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미리 끌었다고 하더라도 기업회 기준은 그런 거 없어. 그냥 인도 기준이에요. 인도 기준. 그러면 인도 기준이니까 얘는 2021년도 매출이라는 거죠. 근데 얘가 어떻게 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2021년도 건데 지금 요 매출액에서 출발할 건데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 매출액에서 우리 여기서 출발할 거니까 여기서는 차감을 해주셔야 돼요. 얘를 차감. 그래서 매출액을 구해보시면 8억 7천이 나옵니다. 8억 7천. 8억 7천이 나오면요. 곱하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1000분의 3이에요. 100억 이하는 1000분의 3으로 바뀐 거 개정 규정 잘 챙겨가셔야 돼. 100억 초과는 또 1000분의 2죠. 그런 거는 챙겨가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금액 한도 구하시고요.
자, 그리고 261만 원. 윤활접대비가 있으니까 문화접대비 요 체크해 놓은 거. 문화접대비 1000만 원 있으니까 얘는 추가 한도를 줘야 되죠. 우리가 3번이라 적었잖아요. 누락 없이 하려고. 그럼 문화접대비 1000만 원 하고요. 요거 위에 거 1번하고 2번 몇 프로까지? 20%까지. 20%까지 추가 한도를 주겠다라는 거죠. 요게 걸려요. 20% 걸려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요게 결과적으로 얼마가 되냐면 4,633만 2천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46332 46332 그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 7722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46332가 나왔다고 하면 한도 초과네요. 한도 초과. 46332가 나와가지고 한도 초과. 한도 초과 금액이 6668 그렇게 나와요. 6668. 요 송금 부산입하고 기타 사유출. 이거 이외에 따로 접대비 세무조정이 없었어요. 혹시라도 뭐 영수증 수취분 접대비가 있다. 건당 1만 원인데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아니라 영수증 수취분 있다. 그거 또 송금 부산입 기타 사유출 이렇게 되는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게 만약에 있었다면 그거까지 합쳐주셔야 돼. 이 문제는 한도 초과액을 묻은 게 아니라 송금 부산입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근데 얘는 이거 말고는 따로 송금 부산입 금액이 없으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근데 꼭 체크해 보셔야 돼. 혹시라도 다른 송금 부산입이 있었는지 그거 체크하셔야 돼. 그러니까 접대비 문제는 보기를 찍기 전에 한 번 더 서문을 보세요. 서문을 봐가지고 얘가 송금 부산입액을 물어봤는지 한도 초과액을 물어봤는지 5초밖에 안 걸려요. 다시 보기 찍기 전에 요걸 딱 보는 거는 5초밖에 안 걸리니까 체크를 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화접대비가 있는 문제는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게 한도 구할 때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셔. 적어 놓으셔야지만 누락 없이 문화접대비 추가 한도를 고려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14번이죠. 14번 요거 풀어보죠. 태충. 요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는 요즘에 나오는 그런 경향은 아닌데 옛날에 조금 어렵게 꼬아가지고 나왔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어렵게 나온 문제 풀어보죠. 태충의 송금 산입 한도에 요걸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총급여액, 추계액 나와 있고 태충 계정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요걸로 태충의 T계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장부상의 태충 20기 말 잔액이 1억 4천. 잔액 20기 말 잔액은 여기다가 적으면 되겠고 20기 설정액은 1억 원. 여기다 적으면 되겠죠. 설정액. 근데 요게 안 주어졌어. 기초금액하고 그리고 단기 감소액. 그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그리고 19기 말 태충 부인 누계. 19기 말이면 정기 말. 그러면 단기 초죠. 단기 초 부인 누계. 유보 얘기하는 거예요. 유보. 그러면 세법상의 태충 같은 경우에 그리실 때 이게 정기 말 유보, 단기 초 유보를 얘기하는 거니까 기초 유보 3천을 빼야 돼. A에서 3천을 뺀 게 세법상의 기초 태충이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채워넣기 하셔야 돼. 주어진 자료를. 그 다음에 퇴직금 전환금 계정의 20기 초 잔액은 2천만 원. 우리는 20기 초 잔액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끼시고 20기 말 잔액이 필요하죠. 기말 잔액이 필요해요. 요거는 필요한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요. 요 태충 감소액은 장부하고 세법이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같다라고. 지금 별도의 언급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모르면 그러면 당연히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얘는. 그래서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이거는 같은 금액인가 보다. 그렇게 하셔야 돼. 이제 한도 얘를 구하라는 거죠. 얘를 구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죠. 얘를 구해야 되는데 미지수가 2개나 있어. 그게 문제인데 어떻게 구하냐면 요 한도 같은 경우에 미니멈으로 구하잖아요. 추계액 한도가 있고 총 급여액 한도가 있어. 그죠? 2개로. 총 급여액 한도는 뭐 5억 원 총급여가 주어졌으니까 5억 원 곱하기 5% 해가지고 2,500 나왔고요. 이제 추계액 한도예요. 추계액 한도는 일단 추계액의 빵프로라 가지고 사실 고려하실 필요는 없는데 뭐 법정 산식대로 적어보면 요거에 빵프로 하고요. 플러스 전환금 기말잔액 1,600이거든요. 1,600 요거 더하시고 1,600 더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1,600이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서 구하는 게 추계액 한도거든요. 이렇게 돌아가서 구한다는 것이 어차피 차되는 T계정이 1차잖아. 차되는 1차니까 1,600 플러스 B 마이너스 요거예요. A 마이너스 30. 그래서 산식은 이렇게 되는 거야.
플러스 B를 더하고요. 여기서 이걸 빼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니까. 요거를 더하고 요걸 빼. 그럼 이게 나오죠? 이렇게 될 건데 문제는 미지수가 2개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잖아. t 계정은 차대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차변 합계가 b 플러스 1억 4천, 대변 합계가 a 플러스 1억 원. 이게 똑같아. 이걸 정리하면 b에서 a를 뺀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죠. b에서 a를 빼면 넘기면 마이너스 4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b에서 a를 빼면 그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산식을 풀면은 얘가 이렇게 바뀌죠. 산식을 풀면 이건 어차피 빵이고 1600 플러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바뀌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아니까 이거를 대입시키면 되지.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시켜. 이게 4천만 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4천만 원을 하면 얘가 600만 원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600만 원. 그럼 둘 중에 적은 게 600이구나. 이게 한도예요. 좀 어려운 문제고 되게 꼬운 문제예요. 미지수도 2개나 주고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감으로 그냥 장부상 금액하고 대충 감소액이 똑같나 보다. 그런 식으로 풀 수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요즘에는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게 다행인 점이고 요즘에는 이런 게 잘 안 나온다는 거. 그냥 옛날에 뭐 한번 교수님이 꽈가지고 이렇게 한번 나왔나 보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 부분. 이제 15번. 자, 15번이에요. 자, 15번 같은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 요거 대손금하고 대손 충당금인데 문제는 뭐 한도 초과이고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얘는 모든 세무 조정을 다 해야 돼요. 이 시기 각사소득이 감소하는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모든 세무 조정을 해가지고 감소하는 금액을 구해줘야 한다. 일단은 뭐 구조적으로 대손금 세무 조정이 있겠죠. 대손금 세무 조정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세무 조정. 대손금 세무 조정이 먼저예요, 항상. 그래야지만 대손 충당금 한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대손 충당금 계정 T 계정 나와 있네요.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0기말 세법상의 채권 가액 이런 게 좀 나와 있고 뭐 구상채권 이런 게 좀 포함되어 있다. 대손 실적률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 일단 대손 충당금 한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대손금 세무 조정을 해가지고 요 세법상에 필요한 가액이 대손 충당금 한도는 단기말 설정 대상 채권의 대손율을 곱하는 거거든요. 대손율을 곱해가지고 한도를 구해야 돼요. 그게 관건인데 일단 요거부터 해보죠. 여기서는 어떤 게 있냐면 단기 감소액 500만 원 있죠. 500만 원. 근데 상계액은 대손 요건을 충족했대요. 그리고 기초 잔액 중에서 정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400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유보가 400 포함되어 있죠. 얘는 총액분 놀리니까 얘는 바로 정기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요 400은 송금 산입하고 시작하죠. 마이너스 유보 요거 하시고 그다음에 뭐 단기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요거 세무조정하고 한도 구하면 나올 수가 있어요. 세무상 채권가액. 자, 요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 시기 말 세무상 채권가액이 8억이래요. 세무상 채권가액이니까 재무상태표상 채권가액이 아니에요. 유보를 가감하시면 안 돼. 이미 유보가 가감이 된 거예요. 이미 유보가 가감된 거라는 거 그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여기에는 채무 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이 2억 원 포함되어 있죠. 빼야겠죠. 요거는 대손 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이니까 빼야 돼. 설정 제외 채권 제가 뭐 얘기 드리는 거 있죠. 설정 제외 채권은 가구 할배라고 해가지고 그죠? 가구 할배가 있잖아. 가구 할배 기억하셔야 돼요.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무 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그리고 할인업, 배서 양도음인데 매각거래로 인한 거. 매각거래 팔아버린 건 내 거 아니니까 걱정할 바 아니라고 했죠. 가구 할배. 여기 구가 나왔잖아요. 구상채권. 얘는 제외하고. 그러면 세무상 채권가액은 얼마? 자, 여기서 8억에서 2억 원을 제끼면 6억이란 뜻이죠. 6억이 나왔네. 세무상 채권가액 단기 말이고 정기 대손 실적률이 나와 있어요. 단기 대손 실적률이 아니라 정기 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이제 19기 말 대손 부인된 매출채권 5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이 채무자의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 결정에 따라 해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 요 대손 부인액은 채권 금액 얘기하는 거죠. 요 송금 의사님 유보된 거, 유보, 기초 유보예요.
정기 말이니까 단기 초, 기초 유보가 5천이 있었고, 거기서 이미 헬스블록으로 확정된 거 2천만 원 추인해야겠지. 이건 이제 대손이 된 거니까 2천만 원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하셔야 돼요. 플러스 유보 5천만 원 있었는데 기초에 이거 추인하셔야 돼. 이게 대손금 세무조정이죠? 하나 있네. 송금산이 대손금 채권 2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요거 하시고 이제 총괄표를 좀 적어보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정기말 채권 하고요. 채권 잔액. 단기 대손금 필요해요. 그래야지 대손 실적률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단기말 채권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 대손 충당금 시부인 위해서는. 근데 이게 장부상 금액이 나오면 유보를 가감해가지고 일단 세법상의 금액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장부상 금액이 나오면. 자, 그런데 뭐가 주어졌냐면 일단 세무상 금액은 주어졌어. 단기 말 거죠? 20기 말 6억. 요 구상채권까지 빼고 이게 주어졌어. 이게 얼마인지는 몰라. 안 주어졌으니까요. 근데 유보를 또 막 가감하면 안 돼요. 세무상 금액이라는 거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미 유보가 가감이 된 거야. 단기 말 유보가. 그리고 정기 말 유보는 뭐 여기 있긴 하죠. 요게 5천만 원. 5천만 원 정기 말 유보였고 이번에 추인된 게 2천만 원 있다는 거예요. 단기 대손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단기 대손금은 여기 T계정에서 감소액 500만 원에서 출발하고요. 장부상의 금액 500만 원 대손 요건 충족했고요. 여기서 추인된 거 2천만 원 더 해야겠죠. 송금 사입된 거. 요걸 더해서 2,500이 세법상의 단기 대손금이라는 거. 그거 아시겠죠? 500은 원래 대손 충당하고 상기 처리한 거. 채권 없어진 건데 대손금 요건 충족했고 거기다가 송금 산입한 2천만 원까지 합쳐. 그러면 세법상의 단기 대손금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게 지금 요게 없어요. 요게. 그죠? 요걸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정기 대손 실적률 나오면 역산하라는 뜻이에요. 역산. 역산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작년도 세무조정 생각해 보시면 돼. 작년도 대손 충당금 세무조정은 대손 충당금 정기 2월에 기초가 정기 말 대손 충당금이죠. 정기 말 대손 충당금. 거기 1,000만 원이고 작년도에 여기에 400만 원. 요 400만 원이 작년도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에요. 이게 400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작년도 대손 충당금 한도는 얼마였는가? 한도는 600이라는 거죠. 끼워 넣기 하면. 이거 두 개로 구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600을 어떻게 구하냐면 정기말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정기의 대손 실적률을 곱한 거예요. 그죠? 근데 정기 대손 실적률이 1.2%면 1%보다 크죠. 맥스로 하는 거니까. 그럼 1.2%. 요게 1.2%라고 하면 요게 역산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5억으로 나와요. 5억. 요게 5억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역산은 바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거의 뭐 유형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기초 대손 충당금이 정기말 대손 충당금이고 기초 대손 충당금에서 한도 초과에 요거가 있으면 바로 한도가 얼마인지가 나오고 한도는 정기말 설정 대상 채권의 정기 대손 실적률을 곱한 거예요. 정기 대손 실적률이 나오는 순간 요거는 정기말 채권을 역산하라는 그런 문제구나. 그렇게 판단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구한 거예요. 요것도 뭐 이거는 2억 5천이었겠지. 뭐 역산해보면. 근데 이건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 요거가 필요한 거니까. 이미 유보가 가감된 거야. 그리고 요것도 5천에서 2천이 추인되면 3천이 단기 말 유보가 있을 건데 이미 여기서 가감이 된 거예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걸 또 3천을 더해가지고 6억 3천으로 문제를 푸는 순간 틀리는 거예요. 이게 이미 세무상의 금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으로 나왔다면 이 유보를 더했겠죠. 단기 말 유보 잔액. 기초 유보에서 추인되고 단기 말 유보 잔액을 더했겠지만 이미 세무상의 금액이 나왔으니까 요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럼 대손 실적률이 이제 나오죠. 대손 실적률은 세법상의 단기 대손금 2,500 나누기 정기 말 대손 충당 설정 대상 채권 하시면 5%가 나오네요. 그죠? 5% 1%보다 크잖아요. 크면은 요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지. 요거 5%를 바로 6억 원에 적용하시면 돼. 그러면 6억 곱하기 5% 하면 뭐 3천만 원? 3천만 원이 대손 충당금 한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BTD 단기말 대손 충당금 T계정에서 차기 2월액 보시면 되죠. 단기말 금액 총액법이니까 차기 2월액 3,500 그리고 3천이 한도 500만 원 송금 무이산입 할 겁니다. 이 전체 세무조정이죠. 이렇게 세무조정 끝나면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봤나 보는 거죠. 뭘 물어봤냐면 이렇게가 각사소득이 감소하는 금액 그걸 계산하래요. 감소하는 금액. 여기서는
이제 감소하는 금액 기준으로 보면 이 송금사님 감소시키는 거죠. 송금사님, 여기 송금사님이 있네. 더하시고 이 송금부산입이니까 빼주시고 감소하는 금액으로 물어봤으니까 그냥 감소하는 거를 플러스로 좀 넣은 거예요. 2,000에다가 400 더하고 요거는 빼고 그럼 얼마만큼 감소한다는 거죠? 1,900만 원만큼 감소합니다. 1,900이 결과적으로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해 주셔야 돼요. 대손 충당금 뭐 이 정도 문제는 풀어 주셔야 돼요. 이 정도 문제는. 자, 그다음에 이제 16번. 16번 또 요즘 최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풀어보죠. 이거보다는 조금 쉽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16번. 영리내구법인 주 A의 20기 건설 도급 공사 내역이고 그 세무 조정으로 인해서 각 사업년 소득이 증가하는 금액. 이것도 증가하는 금액을 물어봐가지고 전체 세무 조정 그거를 뭐 물어본 거긴 한데 전체 세무 조정 여러 가지 세무 조정이 있어요. 여기서는 교량 공사 총 도급 금액이 3억 원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일단 공사 기간을 봤더니요. 공사 기간이 길어요. 장기죠. 장기 공사라고 해서 장기 공사는 뭐 중소기업이든 아니든 무조건 진행 기준 이어야 되거든요. 여기 중소기업 여부 안 나와 있거든요. 중소기업 여부 안 나와 있는데 장기 공사니까 중소기업이든 아니든 진행 기준 이어야 되는 거예요. 진행 기준 이어야 되는 거. 총 도급 금액이 3억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19기 공사 진행 관련 내역. 이거는 작년도 내역이죠. 작년도. 작년도에 공사 진행률을 산정해 보면 총 공사 예정원가 1억 2,500, 그리고 공사원가. 작년도 공사원가가 5천만 원. 5천만 원 나누기 1억 2,500 하면요. 40%가 나올 거예요. 40%. 그렇게 나올 거고, 그럼 40%를 요 총 도급 금액에 적용하면요. 3억 원에다가 40% 적용하면 작년도에는 1억 2천만 원만큼 공사 수익으로 인식을 했겠다라는 거죠. 진행 기준으로 작년도에. 우리는 진행 기준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건 작년도 거고 이제 20기 공사 진행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총 공사 예정원가가 바뀌었어. 1억 2,500에서 1억 6천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단기에 수익으로 계산된 공사 수익이 1억 원이래요. 1억 원. 이게 적정한지 살펴보셔야 돼요. 이건 장부상의 금액이지만 세부상의 금액은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단기 비용으로 계산된 공사 원가가 6,400이고요. 이 금액에는 하자 보수 충당금. 얘는 바로 세무조정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비용으로 계산된 공사 원가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얘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해서 지금은 돈 나가는 컨셉이 아니라 가지고 송금이 아니에요. 나중에 하자 보수비가 실제로 지급될 때 그때 송금이 되는 거라서 비용 계산한 거 이거 일단 부인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세무조정은 하자 보수 충당금, 송금 불산이 1,000만 원 유보하시면 되겠죠. 하자 보수 충당금 이런 세무조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재비용 200만 원이 각각 포함되어 있다. 이것도 비용으로 계산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업무 무관 비용이면 당연히 송금 무산이 되겠죠. 업무 무관 비용, 송금 무산이 200만 원. 이건 유출이 되겠죠. 기속자에 따라서 유출이 될 건데 여기 기속자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세무조정이 일어날 거다. 가산조정이 일어날 거다. 그거는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 진행률 산정할 때 얘를 공사원가에 포함하느냐라는 거죠. 자, 하자보수 충당금은 얘는 좀 애매하게 되어 있긴 해요. 기업회계 기준. 내가 적용하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하자보수 충당금. 그래서 만약에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면요. 그때는 진행률 계산할 때 포함을 합니다. 근데 KIFRS를 적용하는 그런 법인은 진행률 산정할 때 하자보수 충당금을 포함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뭐라고 돼 있죠?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아니라고 가정한다. 아니다라고 하면 얘가 아닌 거예요. 얘가 아니면 얘란 뜻이죠. 얘란 뜻이에요. 제외해서 풀어라는 거죠. 제외해서. 요거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냥 제외해서 푸세요. 요것도 사실은 옛날에 출제가 될 때 이 단서가 없었어. 단서가 없어가지고 명확하지 않게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제외해서 풀어야지만 답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출제에 약간 오류긴 했었어요. 단서를 좀 넣어가지고 명확하게 넣은 겁니다. 제외해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애매하게 나오면. 제외해서 푸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외하셔야 돼. 그 재비용, 이것도 업무 무관 비용이니까 공사 원가가 되면 안 되지.
영원히 성금이 아닌 거니까. 그래서 요 6,400에서 얘를 제외해야 돼요. 제외하고 건설 현장 인건비 1,000만 원은 판관비로 계산되어 있죠. 판관비. 얘는 공사 원가가 아니라 판관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건설 현장 근로자니까 건설 현장 근로자는 공사 원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판관비로 잡혀 있으니까 이건 별도의 직접적인 세무 조정 없어요. 어차피 공사 원가로 잡히나 판관비로 잡히나 비용 잡힌 건 똑같으니까. 그런데 공사 원가에 넣어가지고 진행률을 산정하셔야 돼. 공사 원가에 넣어서. 그러면 공사 원가 넣어가지고 이제 진행률을 좀 산정해 볼 건데 문제는 보세요. 누적 진행률을 꼭 적용하셔야 돼. 왜냐하면 총 공사 예정 원가가 바뀌었거든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누적 진행률을 적용하지 않고 막 적용해버리면 틀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누적 진행률 그걸 적용하는 겁니다. 누적 진행률은 자 1억 6천 총 공사 예정 원가 넣으시고요. 여기에 단기 공사 원가하고 정기 공사 원가에 넣어가지고 누적 진행률을 산정하셔야 돼. 정기 공사 원가는 여기 나와 있잖아. 5천만 원. 이걸 넣으시고요. 단기 공사 원가는 따로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돼. 여기에 있죠? 여기서 6,400에서 출발해가지고 하자 보수 충당금 1,000만 원 빼고 업무 무관 재비용 200만 원 빼고 근데 건설 현장 근로자 인건비는 더 해야겠죠. 이건 판관비로 잡혀 있으니까 더 하셔야 돼. 이렇게 하면 6,200이 될 겁니다. 단기 거. 이렇게 하면 70%가 나올 거예요. 70%. 70%. 총 도급공사 금액이 3억 원이에요. 3억 원. 3억 원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적 공사 수익은 얼마가 돼요? 3억 곱하기 70%. 2,100만 원이 되겠죠? 2,100만 원. 거기에 작년도에 인식한 공사 수익을 빼셔야 돼. 왜냐면 지금 누적 진행률 때린 거니까. 전기 거에 합쳐가지고 누적 진행률을 때린 거니까 전체 누적 공사 수익은 얼마가 되냐면 2억 1,000이 될 거예요. 2억 1,000인데 전기 이미 인식한 공사 수익 우리가 구해놨죠. 그게 1억 2천. 그걸 빼셔야 돼. 그럼 얼마가 돼야 되죠? 9천이 돼야 돼. 근데 장부상으로 얼마가 잡혀있죠? 세법은 9천이 돼야 되는데 장부상으로는 공사 수익이 1억 잡혀있어요. 1억. 그 차액이 있는 거죠. 차액. 1,000만 원. 요거는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유보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유보. 요 세무조정도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요거 이쪽에 적어볼게요. 입금, 불산입, 1,0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이게 세무조정이야. 그 세무조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세 가지 세무조정. 요 세 가지 세무조정을 다 이제 집계를 하셔야 돼. 집계를 해가지고 요 16번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각사소득, 이 건설 도급공사 관련해가지고 각사소득이 증가되는 금액 그걸 묻고 있고요. 이제 이 세 개의 세무조정을 다 합쳐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얘 같은 경우에 200만 원 나오네요. 200만 원. 이게 요거 가산조정 2개에다가 차감조정 1개. 1,000만 원 가산, 200만 원 가산조정, 1,000만 원 차감조정 해서 200만 원 그렇게 나오네요. 요게 각사소득이 증가하는 금액이에요.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동그라미 1번이 답이고요.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니고 얘는 이거보다는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 근데 꼭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공사 예정 원가가 바뀌잖아요. 그때는 누적 진행률 꼭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누적 진행률을 적용해서 이제 누적된 공사 수익을 구하고 거기서 이미 전기에 인식된 공사 수익을 빼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에 인식이 될 공사 수익을 이런 식으로 구해 주신다는 거. 누적 진행률 때리고 거기서 이미 전기 인식분 이걸 빼시는 거. 요거는 뭐 여러 가지 업무 무관 비용 들어가고 하자 보수 충당금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좀 복잡한 문제가 됐는데 요즘 들어서는 되게 간단한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니까요. 요거에서 약간 몇 개는 자료가 지워지고 좀 더 간단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개념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7번 요거는 감가상각 문제네요. 감가상 관련해서 세무 조정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에서 이제 관건은 뭐냐면 1번 자료에 정기 자료가 주어졌다는 거. 감가상각 관련 세무 조정인데 1번에 19기 세무 조정 계산서 상에 감가상각 조정 내역이 나왔죠. 세무 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요거 자료를 이제 단기 기준으로 고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여기 건물 기기장치 치도원가, 기초감루는 19기 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20기 초가 필요하거든요. 20기 초 감루가 얼마인지 그런 게 좀 필요하죠.
그 기초 삼각 부인액, 단기 감가상각비, 단기 삼각 범위액. 이게 전부 다 19기 기준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19기 기준으로 이게 B금액, 여기 T금액, 디퍼런스 보면요. 4,500, 4천만 원, 500만 원 삼각 부인액이죠. 500만 원 송금 물산입 유보를 작년도 했을 거야. 송금 물산입 유보. 그러면 원래 19기 초 삼각 부인액은 없었지만 이제 500만 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500만 원 바뀐다는 거. 그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0만 원 차이 나죠? 300만 원 송금 불산입 유보 있겠네요. 삼각 부인액이요. 그럼 유보가 19기 초에 700 있었지만 19기 말에는 300 더해져가지고 1,000만 원으로 바뀐다는 거죠. 1,000만 원. 이게 20기 초로 넘어오는 거예요. 20기 초로. 이 유보 잔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지만 20기에 세무 조정을 해봤더니 삼각 시분 해봤더니 시인 부족액이 떴어. 시인 부족액이 뜨면 정기로부터 이월된 삼각 부인액을 시인 부족액 범위 안에서 추인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정기로부터 이월된 유보 잔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바꿔놓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고요. 건물 같은 경우에 사실 감누가 필요하지 않지만 기계는 감누가 또 필요해요. 기계는 정률법이거든요. 이번 자료에 건물은 정액법이고 기계는 정률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률법은 미삼각 잔액에 삼각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초 감누를 아셔야 돼요. 기초 감누라고 하면 20기 초 감누인데 여기서는 19기 초 감누가 나왔으니까 20기 초 감누로 바꿔주셔야 돼. 어떻게 하면 되죠? 요거 19기 초 감누에서 19기에 더 생긴 감누 요거가 감가상각비죠. 4,995만 원. 이걸 더하면 되는 거죠. 10695 그게 나옵니다. 이게 1억 695만 원. 그렇게. 이렇게 자료만 바꿔놓으시면 이제 다 계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해보도록 하죠. 자료를 이제 바꿨으니까. 필요한 자료로 좀 바꿔놓고 건물부터 BTD 하면요. 건물 감가상각비 3,000이라고 돼 있고 건물은 정액법이에요. 정액법은 그냥 취득가에서 출발하면 되죠. 취득가고 기존에 있던 건물이에요. 3년도 1년짜리고요. 월할 계산하실 필요 없어요. 기존에 있던 건물이고 1년짜리 회사면 그때는 월할 계산 필요 없이 1년치 감가상각비 삼각 범위액을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 상각률 나오죠? 20년 내용연수 20분의 1 0.05 0.05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4천만 원 이게 나오네요. 4천만 원. 시인 부족액이 뜨네요. 시인 부족액이 뜨면은 정기로부터 이월된 삼각 부인액 얼마죠? 우리가 500으로 바꿔놨어요. 0이 아니에요. 500이죠. 500하고 요 1,000만 원 비교해가지고 둘 중에 적은 거 500만 원이죠. 송금산이 500 마이너스 15. 이런 세무 조정이 나타날 거고요. 두 번째 기계 BTD를 합니다. 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3,500이고요. 이 삼각 범위액은 정률법이니까 미삼각 잔액을 구하셔야 돼요. 미삼각 잔액 구하는 산식을 외워주셔야 돼요. 일단 취득가 2억이고요. 2억에서 뭘 빼죠? 기초 감누를 뺍니다. 기초 감누 얼마? 바꿔놨죠. 20기 초 감누는 1억 695만 원. 이렇게 빼고요. 더하는 게 원래 두 개예요. 단기 지익삼각 의제하고 삼각 부인액 유보. 여긴 단기 지익삼각 의제가 없어요. 그럼 삼각 부인액 유보를 더해야 되는데 얼마? 1,000만 원으로 우리가 바꿔놨어요. 1,000만 원. 요 유보 1,000만 원까지 더해 주셔야 돼요. 자, 요거 외우셔야 돼요. 요거 장부상의 미삼각 잔액에서 두 개를 더한다. 단기 지익삼각 의제 그리고 요 삼각 부인액 유보. 요거는 외워놓으셔야 되겠고 삼각률은 여기 주어져 있죠. 0.313. 요거 곱하시면 돼요. 어차피 원래 있던 기존 자산이고 3년도 1년짜리니까 월할 계산 좀 생략. 근데 일반적으로 신규 취득 자산 이런 거는 월할 계산 꼭 하셔야 돼요. 그것도 누락 없이 잘해 주셔야 되겠고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 삼각 범액이 32, 254, 65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삼각 부인액이 뜨네요. 2745, 350. 요 송금의사님 유보하면 되겠죠? 삼각 부인액이니까. 여기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건물하고 기계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답은 동그라미 1번 그렇게 해주시면 돼. 동그라미 1번으로 답을 체크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요거는 별건 없는데 1번 자료가 정기의 자료가 주어졌다는 거. 정기 세무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월되는 삼각 부인액이 달라진다는 거. 그거까지 잘 체크하시고 요거 기계장치는 정률법이니까 감누
요거를 또 바꿔서 계산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법인세는 다 했네요. 법인세는 다 했고 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는 금방 끝나긴 하거든요. 5분만 쉬고 바로 소득 부과할게요. 5분만 쉴게요.